이번 시간에는 12장에 있는 구글 맵을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맵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화면이나 여기가 웰컴 화면이거든요. 여기 컨피겨, SDK 매니저,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탭 같지 않은 탭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SDK 툴을 선택하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걸 체크하시고 어플라이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K.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는데요. 프로젝트 템플릿을 empty activity가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구글 맵스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구글 맵스. 이름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생성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구글 맵스 API를 입력하는 이런 XML 파일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다가 API 키라는 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그 문장으로 치면 세 번째 문장 얘를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웹페이지가 하나 뜨게 될 거예요. 로그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맥은 커맨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컨트롤 클릭. 그래서 여기에 패스워드가 뭐였지? 여기 구글 APIs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내가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이 상태로 두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일단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나 생성됐죠. 요게 이제 최근에 아마 번호로 봤을 때는 461호, 471호니까 요게 최근에 생성될 거예요. 된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상태에서 Create API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나한테 맞는 API 키를 하나 생성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앱스라고 돼 있죠. 이 API 키가 자동으로 생성된 키고 우리가 사용하는 키 값은 여기 키 이름이고 키 값은 요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키 값이 복사가 됩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요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API 키 이름이 있고 사용하는 데가 안드로이드 앱스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핑거프린트라는 건데 이 핑거프린트를 보시면 내 앱에 SHA1 Certificate Fingerpri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는 이 값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뒤로 가게 하시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있는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키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복사가 됐고 다시 이 창에 가서 그 복사한 걸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혹은 커맨드 V.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뮬레이터를 하나 띄우셔야 되는데 에뮬레이터가 보시면 구글 플레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생성을 하실 때
넥스트. 오른쪽에 구글 플레이라고 써 있는 걸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X86이 아니라 X8664를 대부분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 64비트 체제일 테니까. 선택을 하실 때 뭐 Q가 됐든 R이 됐든 파이가 됐든 상관이 없이 오른쪽에 구글 플레이 가로 열고 돼 있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띄운 다음에 에뮬레이터 떴으면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실게요. 에뮬레이터에다가 여기까지 키만 넣고 앱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먼저 하셔야 되고요. 여기 키가 잘못 등록되면 아예 지도가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뜨면 되고 호주에 시드니가 아마 기본 좌표로 잡혀 있을 거예요. 왜 잡혀 있냐면은 이 맵스 액티비티에서 좌표 값을 시드니를 넣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맵스 액티비티가 실행되면서 맵이 시드니를 가리키고 있고 그다음에 화면도 시드니로 이동을 해 있는 겁니다. 화면 자체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요 맵스 액티비티로 넘어와서 그 전에 요 레이아웃을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레이아웃을 보시면 액티비티 맵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아웃인데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게 지도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 지도에다가 마커를 하나 얹어주고 얘가 마커고 그리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를 요 마커가 있는 곳을 쳐다보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좌표는 요 시드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울로 한번 바꿔볼게요. 서울로. 서울의 좌표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서울 좌표. 서울시청 좌표로 할까요? 서울시청 좌표가 37.5663 126.9779네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좌표 이름을 서울 시청 여기가 37.5663 이 값을 조금씩 변경해 보면 서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26.9779 마크인 서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로 바꿨으니까 서울 좌표를 여기에 넣어주고 이거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커를 따로 빼서 만들 수 있어요. 발 마커는 가로 안에 있는 걸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마크 옵션스라는 놈으로 마커를 만드는 도구예요. 이 도구로 좌표를 넣어주고 서울 좌표 클릭했을 때 나오는 타이틀을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맵에다가 앱맵은 미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온맵 레디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맵이 전달이 됩니다. 구글 맵이라는 파라미터로 그럼 맵에다 넣어놓고 이 맵에다가 내가 사용할 마커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카메라라는 걸로 변수에다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라는 걸 사용해서 클릭을 살짝 해보시면 카메라 업데이트라는 리턴 값이 있죠. 그래서 그 카메라 업데이트가 카메라에 담기고 여기에다가 그 카메라를 넣어주면 지도를 보는 좌표계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도에 마커가 찍히는 거고 해당 좌표에. 그래서 두 가지를 세팅하고 앱을 실행을 해보면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죠?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카메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 줌을 제일 많이 아마 필요로 하실 거예요.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줌을 사용하려면 요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가 아니라 요건 지우겠습니다. 카메라 포지션 빌더라는 걸 써야 돼요. 카메라 포지션 점 빌더. 여기서 먼저 타겟은 서울이고요. 카메라가 쳐다볼 타겟. 다음에 우리는 줌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줌을 한 12f 플롯 값을 받기 때문에 f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12f 다음에 점 빌드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점 빌드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가 카메라 일종의 카메라 옵션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 옵션이 되는 거고요. 요 생성된 카메라 옵션을 카메라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가 카메라가 되고 카메라 옵션을 만들어서 이 카메라가 사용할 옵션들을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 .new 카메라 포지션에서 여기다 카메라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넣는 값이 카메라 아마 포지션이 파라미터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카메라 옵션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을 카메라 포지션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설정된 카메라를 맵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내가 설정한 옵션 서울 좌표 줌값은 12f 약간 줌인이 된 상태로 이렇게 서울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15 정도로 더 줌을 높이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줌인이 되는 겁니다. 낮아질수록 줌아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더 서울시청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17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줌인이 되게 됩니다. 구글 맵은 요 위쪽은 특별하게 건드실 필요 없이 이 온맵 레디 안에서 마커와 카메라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하나 뭐였지? 타이틀. 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마커를 클릭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마커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하나 해볼 만한 거는 요 마커에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콘 한번 마커 아이콘 png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 들어가셔서 적당한 아이콘을 하나 요 빨간색이니까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놈 네, 이걸로 할까요? png인데 얘는 png가 아닌 것 같네. 얘로 할게요. 얘는 png겠네요. 크긴 한데 너무 크네. 적당한 사이즈 찾기가 제일 힘들 겁니다. 네, 검정색으로. 이것도 너무 크지 않나? 네, 어찌됐든 요 다운로드 받아야겠네요. 다운로드를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세탑에서 이미지 열기. 마커 다운로드 받기가 제일 힘들군요. 미리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아닌데? 여기 있군요. png 다운로드.
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폴더에서 열기를 해서 이름만 마커로 바꾼 다음에 이 마커를 드로우블 디렉토리에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오케이. 그럼 드로우블에 마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마커 사용하는 법이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마커 옵션스 밑에다가 내가 마커 대신에 아이콘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에 들어가는 값이 비트맵 디스크립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비트맵 디스크립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생성하기 전에 이 앞에서 마커 아이콘 만들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책의 576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비트맵 드로워블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비트맵 드로워블. 이게 근데 버전에 따라 드로워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롤리팝을 기준으로 빌드 버전 SDK 인티저의 값이 롤리팝보다 크거나 같으면 버전 코드 롤리팝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비트맵 드로우블을 get 드로우블 r 드로우블 우리가 만들어준 저기 여기 붙여넣기한 마커 png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get draw이라는 함수로 액티비티가 가져 있겠죠. 사실상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겠네요. 맞나? 잠시만요. 한번 찍어봐야겠다. 얘가 지금까지 올리면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군요.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고 얘를 비트맵 드로우블로 형 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롤리팝이 아닐 때는 비트맵 드로우블에다가 이게 resources get 드로우블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다 r.id. 마커 id가 아니죠. 드로우블 마커를 가져오고 얘를 as 비트맵 드로우블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 변환을. 그래서 우리는 비트맵 드로우블까지는 만들었어요. 요 만든 비트맵 드로우블을 디스크립터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디스크립터는 비트맵 좀 복잡하죠. 디스크립터 팩토리 from 비트맵 그리고 from 비트맵. 그래서 여기다가 비트맵 드로우블을 바로 던지면 안 되고요. 이 비트맵 드로우블 안에 비트맵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마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마커의 이미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이즈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비트맵을 디스크립트에 넣기 전에 크기를 변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100백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제 거의 화면 해상도가 XHDPI잖아요. 상당히 촘촘한 해상도라서 100백 정도로 하면 XHDPI에서 100픽셀 이게 픽셀로 변환할 텐데
아마 요 동그라미 사이즈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 크기 변화는 스케일드 변수에다 저장할 거고요. 비트맵이라는 클래스 안에 create scaled bitmap 함수로 여기에다가 이 아까 비트맵 들어올 점 비트맵 요 비트맵을 사이즈를 변환해 줄 거예요. 100 그리고 끝에는 그냥 펄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가 100짜리 이미지가 요 스케일드 비트맵 안에 저장이 되고, 네, 요 스케일 된 거를 디스크립터 안에 넣어준 다음에 이 디스크립터를 마커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요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너무 복잡하니까 fun get descriptor from drawable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이걸 붙여놓고 내가 사용할 드로우블이 여기 R 드로우블 좀 마커니까 요게 인티저 타입이거든요. 여기다가 드로우블 ID 인트가 되겠죠. 인트 형태로 들어오면 요거를 받아서 이렇게 드로우블 ID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드로우블 ID가 들어가게 될 거고 내가 사용할 드로우블 ID를 던져주면 얘는 최종적으로 변환된 사이즈가 변환된 비트맵을 저한테 전달해 주겠죠. 그죠? 여기가 비트맵이 아니구나. 비트맵 디스크립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철자가 틀렸군요. 디스크립터네요. 여기 Alt 엔터. 비트맵 디스크립터 여기도 철자가 틀렸네. 여기는 어차피 고칠 거니까. 그래서 요 get descriptor from drawable 함수로 호출하면 나한테 디스크립터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립터는 get drawable get descriptor from drawable 여기다가 r.id. drawable 마커를 넣어서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요 위에 있던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이 함수는 드로블의 이미지 아이디를 던져주면 디스크립트를 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아이콘 사이즈가 이렇게 변환이 된 채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커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커가 아니구나. 이번 시간에는 구글 맵에서 마커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카메라 위치 조정하는 까지 알아봤습니다.